하였은저 루돌프 외톨이가 되었네 이거예요? 안개 낀 날 이거 하셔야죠. 근데 이 루돌프가 뿔이 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뿔이 자라려면 테스토스테론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겨울에 짝짓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술록이. 뿔까지 올려보낼 테스토스테론이 없어요. 네. 그럼 뭐 올려보내니까 뿔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겨울 동안에는 뿔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돌프는 뿔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 거세당했을 거다라는 가설을 하죠. 재밌다. 그러니까 다른 사슴들로부터 놀림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슬픈 사연이 있다. 가는 곳이 빨갛다. 뭐 아니 그건 아니고요. 루돌프. 뭘 소리를 하는 거야. 네. 매우 매우 반짝이는 반짝이는 네. 만일 내가 봤다면 아니야 이거 안 돼. 붉은 이거 안 돼. 붉는다 했겠지는 정말 안 돼, 안 돼. 무시무시. 내 크리스마스 돌려줘. 네, 오늘 주제 크리스마스. 불꽃이 왔구나. 근데 여기 가운데 이렇게 크게 비워놓으셨어요? 아, 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가생이부터 시작. 가생이. 평론가님은 네. 자리가 여러 개 있으면 어디부터 주차하세요? 기둥 바로 옆에. 저도요. 벽에서부터 주차하거든요. 아니 원래 그 안쪽부터 해야 소감 되고. 보러 갈 때도 끝쪽을 가고 그다음 가운데 가고 그다음에 채우고 주현철이 뭐예요? 주현철 씨라고요. 요즘 막 뜨고 있는 가수인데요. 아니고 뭐라고 적으셨? 1월 6일? 다음 회식 자리 날짜예요. 와우. 산타클로스 우승? 네. 아. 산타클로스의 상징. 호. 궤도님이 네. 과연 네. 산타클로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지 되게 궁금하네. 거의 그 귀신 그 그렇죠. 영상하고 지평 잡히기랑 가까워서. 비슷하게 오늘 그거에 좀 업그레이드 버전을 좀 풀어보면 어떨까. 오늘 주제 네.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라라라라. 저희가 그때 추리 편을 했었잖아요. 예. 제작진분들께서 추리를 설치해 주셨어요. 오, 그때 우리가 약간 스포를 한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트리. 편을 따로 하자고. 훌륭합니다. 제비추리 어디 있어요? 제비추리 스테이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네. 인사를 했는데 네. 아니 인사말에 대해서도 조금 갑론을박이 있었다고요? 오. 그렇죠. 뭐 특히 이제 미국 예. 이번에 또 트럼프가 대통령의 재선에 당선돼서 다시 또 이게 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아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지 해피 할로데이스라고 할지 어. 이게 지난 한 십수년간 21세기 들어오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 사실 논쟁을 일으키고요. 서로 막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대립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됐죠. 저는 약간 크리스마스 전날이나 당일이면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 같고 아직 조금 남았으면은 해피 할로데이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땐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또 저기 지나치다고 보이기도 하죠. 미국이 이제 기독교 정신으로 만들어진 국가인 건 사실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수많은 이민들이 오게 되고 진짜 멜팅 pot 혹은 무슨 뭐 샐러드 볼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그것을 예를 들면 이슬람교도나 유대교도나 아니면 종교가 없는 사람 입장에서 들으면 굉장히 종교 차별적인 그런 말일 수 있다라는 자각 때문에 PC 때문에. 그렇죠. 받는 말을 그냥 하면 안 되나? 메리 크리스마스는 나무 아미타불 이러면 안 되나? 종교들마다 대략 한 추수감사절 때부터 한 1월 달까지 사실상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종교 축제들이 있거든요. 아 이것도 어렵네요. 근데 우리도 사실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잡기는 했지만 이게 뭐 꼭 기독교적인 의미에서의 크리스마스를 뜻하는 게 아니라 연말이잖아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지난 해를 되돌아보고 좀 그동안 수고했다고 서로 덕담도 나누고 하는 그런 날로서 주제를 잡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조금 긴장도 늦춰지고 또 이제 한 해가 다 끝나니까 그때는 뭐 거래소도 문을 닫고 이렇게 하던 거래소가 왜 나오지? 제가 볼 때 뭘 좀 투자를 하셨나 봐. 코인. 이분이 왜 이러지? 최고 입금되셨나 봐. 근데 크리스마스 하면은 크리스마스 하면 역시 겨울 왕국이죠. 네? 2000년대생 같은 말을 하네요. 저는 크리스마스 하면 겨울 왕국이 떠오릅니다. 난 크리스마스 하면 옛날엔 나 홀로 집에였는데 저는 다이하드가 떠오릅니다. 세대별로 90년대생들은 해리포터를 떠올린대요. 겨울 왕국은 너무 조카들 세대인데. 아니 저는 왜냐면은 겨울 왕국을 되게 기대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제작 과정이 먼저 공개가 좀 됐거든요. 네. 그걸 보고 너무 기대를 했어요. 왜냐면은 유체학적인 이해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작품입니다. 네. 시각적으로 눈이 뭐 어떻게 부서지고 뭐 어떻게 뭐 날아가고 던지고 부딪히고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과학자들이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을 이용해가지고 구현을 잘한 거예요. 여기 써 있는 게 그거구나. 그래서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이 뭐냐면은 네. 그 점성을 갖고 있는 유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방정식인데 요게 이제 수학계에서 밀레니엄 7대 난제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이에요.
근데 이 방정식이 여전히 해가 풀리지 않았다. 답은 못 구하는 거예요. 대신 근사치로해도 겨울왕국 같은 이 유체 움직임을 우리가 CG로 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갖고 너무 자연스러워요. 눈의 움직임이.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야 이거는 혁명인데? 나는 그런 거를 보여준 유체역학적으로 잘 보여준 물의 움직임을 잘 보여준 게 인어 공주였어요. 이번 실사판. 실사판. 거기 그 물 파도 치는 거, 물방울 튀는 거 이런 게 너무 표현이 잘 됐더라고요. Someday I'll be part of your 이것도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 그 전에 먼저 물에 대한 굉장한 좋은 움직임을 보여준 게 모아나 보시면은 그 파도 치고 뭐 부딪히고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럼 그것도 다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을 이해하는 그럼요. 유체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게 그 UCLA의 조셉 테란 수학과 교수님 연구팀에서 겨울왕국을 제작을 했고요. 이때 이제 CG로 시뮬레이션을 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비의 스톡스를 적용해서 CG를 만들면 굉장히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리고 그 팀이 그대로 모아나도 제안을 합니다. 이번에 모아나 2 네.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 파도의 움직임을 또 이번에 제안을 한 거죠. 결국은 이 움직임 전부 다 미분 방정식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게 그 노하우인 거고 그것들을 이제 수학자와 과학자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내고 있다. 그래서 겨울왕국을 저는 너무너무 기대했고 눈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작품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노래가 기가 막혀요. 그것 때문에 수능 망친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rise like the break of dawn. Let it go. 겨울왕국 2 보셨죠? 또 봤죠? 네. 또 재밌어. 실제. 원만큼 좋아요. 네, 원만큼 거의. 좋아요. 정말. 굉장히 또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엘사가 바다를 건너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근데 어떻게 건넙니까? 엘사의 능력으로 얼려서. 바닷물을 얼리면서 갑니다. 네. 실제로 이게 가능한 일인가를 한번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여성의 발 크기와 평균 몸무게, 그 다음에 얼려야 하는 얼음판의 두께와 얼음판의 부력, 얼음의 비중 같은 걸 좀 고민을 해봤어요. 네. 이게 또 바닷물이란 말이죠. 네. 이게 또 온도와 염분 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르겠죠. 이거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얼음판의 최대 부력으로 얼음판 자체의 하중과 엘사의 몸무게를 둘 다 버텨야 됩니다. 일단 그러니까 여성의 평균 몸무게를 얼마로 가정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한 50kg 정도로 가정을 했는데 엘사는 그보다 가볍게. 한 40kg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얼음판의 두께가 30cm 이상은 돼야 돼. 보통 융해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이게 고체가 융해돼서 액체가 될 때 이때 필요한 잡열을 말하는데 0도씨의 얼음 1kg을 융해시킬 때 80kcal 열이 필요해요. 이 반대로 말하면은 얼음을 얼리려면 그만큼 에너지를 빼내야 된다는 거죠. 네. 바닷물은 불순물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으니까 네. 더 잘 안 얼어요. 그렇겠죠. 근데 그거는 일단 감안하지 않아. 30cm 이상의 얼음판을 얼리려면은 대충 1기가와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1기가와트요? 네, 굉장히 대충 계산한 거긴 한데 누리호 1단 엔진이 300톤급이에요. 네, 이것을 대충 에너지로 환산하면 15메가와트 정도로 환산이 돼요. 물론 정확하진 않는데 대충. 네. 그러면은 1기가와트면은 누리호를 동시에 60발을 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주 강국이 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엘사가 바닷물을 얼려서 바다를 건너지 말고 그냥 그 에너지로 로켓처럼 날아가는 것이 빠르다. 그 힘이요. 굳이 얼리는 게 너무 많은 에너지. 그러네. 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자문을 받는 게 어땠을까?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엘사가 궤도를 몰랐네. 크리스마스라는 이름 자체에 또 크리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그 유래를 한번 따져볼게요. 네. 성경에 어디를 봐도 예수가 12월 25일에 태어났다는 기록은 없죠. 다만 이제 9개월 전에 수태고지를 한 날짜가 3월 25일이어서 대략 이때쯤 태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인 거죠. 특히 이제 로마에서 박해를 받았던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이 뭐라고 그럴까 육신이 속해 있는 세계를 부정하고 떠나서 하늘로 갈 세계를 긍정하는 거잖아요. 천국에.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 입장에서 생일은 그렇게 축하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죄 많고 힘든 세상에 태어난 거니까. 근데 만약에 죽는다고 치면 천국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날이 중요하지 태어나는 날이 안 중요하죠. 생일을 원래 이교도들이나 즐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사실은 이제 고대 근동지방 혹은 뭐 로마 뭐 이쪽 전체에서는 다 생일에 관한 축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태양신과 관련돼서 뭐 등등등의.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거기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되기도 하고
또 한 3세기쯤 되면 뭐라고 할까요? 이제 로마가 점점점 기독교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그럼 과연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지가 궁금해지기도 하죠. 그 보통 4대 복음서라고 하잖아요. 4대 복음서에서 2개는 네. 아예 예수 탄생에 관한 얘기 자체가 없어요. 요한복음 같은데 그런 거 없어요. 맞아요. 있다고 말하는 것이 보통 누가복음, 마태복음인데 이 둘 중에서도 마태복음도 날짜에 관해서 추측할 만한 게 하나도 없고 딱 하나가 이제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에 보면 뭐 어떤 말이 있냐면 한밤중에 양치기들이 양을 보살피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당시에 이제 양치기들이 밤에 양들을 지키는 계절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게 대략 3월에서 11월이에요. 왜냐하면 밖에서 너무 이제 광범위한데요? 그렇죠. 광범위하지만 뒤집어서 얘기하면 12월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크리스마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12월 25일. 그렇군요. 3월부터 11월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왜 그럼 12월 25일로 됐을까에 대한 역사적인 근원들이 있죠. 그 수택 오지한 날,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론적으로 본다면 임신이 된 날, 그게 3월 25일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3월 25일이 고대에는 춘분이었어요. 이게 지금 사실은 궤도님 앞에서 이런 얘기가 좀 떨리기도 하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 신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냐고 얘기하면 어둠과 빛을 나누어서 창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의 관념으로는 그러면 어둠과 빛을 몇 대 몇으로 나누었을까가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예요. 아니 신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데 정확히 반분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반분하다 보니까 그날이 언제겠어요? 춘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춘분은 어둠과 빛이 정확히 반으로 나눠. 애매하긴 하다. 어쨌거나 정확하게 그 일조량의 시기가 길어진 시간과 짧아진 시간이 그 사이에 껴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낮과 밤이 나눠져 있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고 평균 일조량을 갖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보통 뱃속에 엄마 뱃속에 10달이 있는다고 하잖아요. 그쵸. 서양에서는 9months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3월 25일 날 수태가 되었더라면 그로부터 9를 더하면 12월 25일이겠죠? 9개월 만에 태어나셨을 테니까. 그래서 12월 25일일 거다라는 것이고 12월 25일이 고대 세계에서는 동지날이에요. 어둠이 가장 1년 중에 많은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음 날부터는 점점 빛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오신 그 의미랑 상통한다라고도 보는 거죠. 와, 정교하게 만들었네요. 그렇죠. 그레고리력으로 본다면 12월 25일인 건데 지금 기준으로 율리우스력으로 따지게 되면 1년의 날짜를 이제 따르면 11분 정도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누적된 게 한 13일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레고리력에서는 12월 25일인데 율리우스력에서는 1월 7일인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도 러시아에서는 1월 7일이 크리스마스예요. 아르메니아에서는 1월 6일이 크리스마스. 1월 6일은 뭐예요? 그건 이제 보통 주현절이라고 하는데 아, 주연절 씨. 주님의 신성이 처음 나타난 날을 기념한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냐면 아기 예수의 신성을 보고 찾아와서 동방박사들이 예배한 날. 경우에 따라서는 성인이 된 다음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잖아요. 그때 이제 그런 걸 공인받았다는 네. 거죠. 어찌됐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25일이라고 전 세계가 다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 그쵸, 아니죠. 네. 근데 저는 스페인 남부를 크리스마스 시기에 한번 갔더니 너무 신기했던 게 이렇게 마켓이 쫙 열렸는데 네. 우리나라는 트리 꾸미기에 열중하잖아요. 거기는 구유 꾸미기가 오, 그 말고도. 가족들의 정말 1년의 가장 큰 프로젝트인 거예요. 공을 들여서 그래서 정말. 까는 볏짚 하나하나 뭐 울타리 그다음에 이 보자기 이런 거를 정말 디테일하게 그 소품들을 다 팔아요. 그리고 하나하나 사가지고 자기 집안만의 그 독특한 구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새로운 문화가 있더라고요. 사실 크리스마스 하면은 우리 뭐 다 썼듯이 산타클로스, 루돌프, 썰매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네. 과연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그 실제로 산타클로스가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다 배달할 수 있을까? 네. 해가 지고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아이들이 잠들고 나서. 네, 산타클로스가 밤 10시부터 그 새벽 6시까지 활동한다고 했을 때 8시간 정도 확보를 합니다.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네. 시차와 지구의 자전 방향을 고려하면은 이게 상대성 이론 때문에 32시간까지 확보가 돼요. 오. 네,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과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는 물체가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걸 이용해가지고 실제로는 상대적으로는 32시간 정도 확보했다고 보는 거고, 그 선물의 양과 무게를 보면은 일단 9,180만 가구를 방문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선물을 받을 어린이 수가 3억 7,800만 명 정도 돼요. 네.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선물 하나의 무게가 1kg으로 가정해도 37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고층 빌딩 무게. 네.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초당 822가구 정도를 방문을 해야 됩니다.
썰매의 속도는 초속 1050km. 그러면 소리보다 3000배 빠른 거거든요. 특수상성 이론의 영향을 계속 받으니까 산타클로스는 노화도 안 돼요. 노화 속도가 느려집니다. 시간이 늦. 시간이 보니까 한 가구당 822분의 1초 만에 선물을 주고 빠져야 됩니다. 중간에 인사할 시간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인사가 문제가 아니라 인사는 원래 안 해요.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선물의 속도가 거의 레이저처럼 쏘고 가는 거예요. 선물을 돌아다니다가 선물에 맞으면 직선. 말 그대로 총알 네. 배송이야. 네, 정말 총알 배송이에요. 그래. 저는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뭡니까? 열심히 계산하셨지만 오류가 있어요. 되게 어떤 오류가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죠. 네, 우는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안 주잖아요. 그게 이유예요, 사실. 보세요. 이유라고요? 실제로 네. 한 가구당 822분의 1초 만에 선물을 주고 빠져야 됩니다. 네. 그러면 정말 위험한 유혈 사태가 발생합니다. 네. 그러면 산타클로스 유혈 사태. 입장에서는 최대한 받는 아이를 줄여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는 아이라는 조건을 건 거예요. 중요한 건 무조건 울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 정말 가면 갈수록 예를 들어 진짜 1년 동안 안 울었어. 너 안 울었어? 강압적으로 울었지? 수사를 한다고요? 안 울었다고 하면서 운단 말이야. 너 지금 울었어. 진짜 나쁘다 산타. 야, 지금 너무 과다는 거야. 산타클로스가 아니고 사탄클로스인 것 같아. 아 근데 진짜로 현대사회에 만약에 있다면 어떨까? 네. 그러면은 첨단 기술을 굉장히 잘 다뤄야 돼요. 산타클로스는.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데이터를 모아야 됩니다. 즉 굉장히 유능한 센서 장비를 갖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정보를 수신해야 되니까 IT, 통신 기술도 굉장히 원활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일단은 배달 스케줄 관리도 AI를 해야 돼요. 몇 억 명이니까 아이들. 네. 여기에는 추가로 그 배달을 하는 것도 아마 드론 배송을 하는 게 그렇죠. 맞지 않을까. 산타의 기원을 또 따져보지 않을 수가 네. 없어요. 네. 사실 산타가 그 성 니콜라스 성인에게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각 언어마다 발음하는 것들이 달라서 산타클로스가 된 건데 산타는 성이라는 뜻이고 성 니콜라스가 터키 사람이거든요. 네.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지중해성 기후란 말이에요. 온화하고 온화한. 1년 내내 눈도 오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산타클로스는 어떻게 보면 술록을 본 적도 없고 실제 진짜 산타클로스는 눈도 본 적 없겠네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이 사람이 근데 왜 산타클로스의 유래가 됐을까라고 한다면 부모로부터 상속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금수저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죠? 맞습니다. 가난한 빈자들,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거나 나눠주거나 이런 거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이제 그 교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굉장히 귀족이긴 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딸이 셋이 있는데 당시에는 여자들이 지참금이 있어야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참금이 없어서 딸을 시집을 못 보내니까 그것을 몰래 본인인 걸 드러내지 않고 자선을 베풀기 위해서 밤에 갑니다. 그래서 금을 이렇게 문이 열린 대로 이렇게 던지고 도망가는 거죠. 그다음에 다음 날은 두 번째 딸을 하라고 또 던집니다. 야. 세 번째 날 가지러 가는데 그날은 창문이 닫혀 있어요.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굴뚝에 던집니다. 젖은 양말을 말리려고 굴뚝가에 갖다 놓은 거예요. 거기로 쏙 들어갔네. 양말 안으로 쏙 네. 들어갔군요. 이렇게 돼서 사실은 이제 유래가 수없이 많은 유래가 있고 이야기들이 덧붙여지기는 하나 어찌됐건 굴뚝이라든지 산타클로스가 혹은 양말 속에 선물을 넣는다든지 이런 관념들이 퍼지게 되었다라는 하나의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근데 양말에 쏙 들어갈 정도면 뭐 두둑하게 넣진 않았나? 금이니까 금 한 돈에 얼마입니까? 서구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산타클로스를 이제 뭐라고 그럴까 크리스마스 상징처럼 하게 된 거는 사실은 네덜란드 사람들 때문이에요. 유럽 전역의 문화가 각 도시마다 도시의 수호 성인이 있거든요. 근데 그 네덜란드 수도가 암스테르담이잖아요. 암스테르담의 수호 성인이 누군가 하면 바로 성 니콜라스예요. 거기다가 이 선원들, 뱃사람들의 수호 성인 누군가 하면 성 니콜라스예요. 어린이들의 수호성인이기도 하고. 승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겹치기도 하죠. 그러니까 네덜란드 출신의 뱃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가지고 정착한 도시가 뉴욕이잖아요. 뉴욕의 원래 이름이 뉴욕 이전에는 뉴 암스테르담이었거든요. 그 이유가 네덜란드 사람들이 뉴욕에 정착했기 때문인데 맨하탄 쪽에 결국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산타클로스에 대해서 성인 숭배를 했던 것이 사실상 들어가서 그게 산타클로스 문화가 지금처럼 퍼지게 되었다. 산타클로스의 외형을 생각해봐도 네. 지금 우리가 떠올리는 고정적인 이미지 빨간색 옷에 검은색 벨트에 덥수룩한 수염 뭐 이런 것들이 풍채가 있기보다는 조금 수척한 모습이었고 키도 크고 뭐 입고 다니는 옷도 빨간색이 아니라 뭐 보라색일 때도 있고 파란색일 때도 있고 그랬다가 가장 최근에 기여를 한 건 아무래도 코카콜라겠죠. 그렇죠. 음료 회사가. 코카콜라가 그걸 다 만들었다고 할 수 없어요. 이전에도 뭐 붉은 옷을 입고 다닌다든지 이런 것들이 19세기에도 무슨 시라든지 동화 형태로 남아있는 게 있고요. 심지어 그림도 있어요. 근데 지금과 같은 딱 그 모습. 흰 테가 둘러져 있고 빨간 코트를 입고 있고 벨트를 하고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허허허하는 네. 그런 산타클로스의 모습 자체가 총합으로서 나온 것은 1930년대 코카콜라사가 마케팅을 하면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당시에는 뭐 교인들이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가족, 뭐 연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집에서 뭐 따뜻하게 만찬을 즐긴다든가 네. 그런 개념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랑도 조금 무관하게 모두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주고받고 그런 현대적인 크리스마스의 풍습을 만든 데 기여한 사람은 찰스 디킨스인 것 같아요. 결정적인 했죠. 그 전에도 있긴 했으나 뭐 여러 가지 그 단계가 비슷해요. 전에도 한번 제가 그 빅토리아 시대의 이 전반기를 대표적인 대표하는 작가라고. 작가가 찰스 디킨스라고 말을 했잖아요. 네. 이제 빅토리아 시대가 1830년대 연구에서 시작되는데 네. 이 빅토리아 시대의 그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이 독일 출신이에요. 네. 근데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가 원래 독일에서 왔거든요. 네, 전나무. 네. 네, 그렇게 하면서 여왕이 그걸 기념하니까 그것 자체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강력한 각인이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그 소설에서 예를 들어서 스크루지 할아버지가 그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가지고 막 진저리를 치거든요.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묘사되는데 Yes, yes, ding dong merrily.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 자체가 대중화가 된 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찰스 디킨스의 소설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 가지 겹치다 보면 한 19세기 중반쯤에 영국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즐기는 것 같은 그런 뭐 문화들이 본격적으로 태동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도 사실 연말이 되면은 계속 다시 보기 할 수 있는 그 영화들이 이 크리스마스 캐롤스러운 네. 작품들인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캐롤의 내용이 이제 스크루지 영감이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의 홀령을 만나면서 내가 이렇게 나쁘게 살면 안 되겠다, 더 착하게 살아야겠다 하고 개과천선을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3D 애니메이션으로 크리스마스 캐롤으로 개봉을 했는데 짐 캐리, 게리 올드먼, 콜린 퍼스가 목소리 연기를 했고 또 얼굴도 이 스톱 모션으로 해서 표정 연기도 너무 좋아요. 게다가 홀령을 표현한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홀령들을 따라서 시간 여행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너무 연출을 잘해서 그 시각적으로 보는 재미도 있죠. 크리스마스 캐롤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주인공 스크루지 영감이 네. 하룻밤 호되게 참교육을 받고 나서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원래 지금까지 해왔던 관성이 있어서 어제까지만 해도 쌀쌀 맞았는데 갑자기 막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네. 민망하고. 그런데 마음 먹으면 어제까지 못되게 굴었더라도 오늘부터 착하게 행동할 수 있다. 친절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 스크루지가 꿈을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잖아요. 네. 수면의 질이 얼마나 낮았을까. 그래 없으면 왜냐면은 이 꿈을 기억한다는 건 수면의 질이 매우 낮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대로 잠을 못 잔 겁니다. 얼마나 고됐을까. 근데 또 이런 내용을 모티브로 딴 게 패밀리맨이라는 영화예요.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을 한. 티아 레온이 네, 테아 레온이 너무 사랑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에서 굉장히 성공한 젊은 사업가로 살고 있는 싱글 남자 이 주인공이 크리스마스 이브날 이제 야근을 하고 퇴근하는 길에 식료품점에 들렸는데 거기서 돈치들이 연기한 의문의 남자를 만나고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잠에 들었는데 다음날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딱 깨워보니까 본인이 살고 있는 그 맨하탄의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뉴저지 외곽의 한 주택에서 눈을 떠요. 그리고 옆에는 가족들이 있고. 아내가 잠들어 있고 아이들도 2명이 막 빨리 일어나라고 침대에서 점프를 하고 있고 강아지도 한 마리 있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막 차를 타고 본인이 일하는 맨하탄으로 막 달려가는데 회사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거기서 돈치들을 다시 만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자네가 13년 전에 인턴십을 하느라 결별해야 했던 그 연인과의 삶을 선택했더라면 어떤 삶이 펼쳐졌을지를 한번 경험해 보는 거다. 그걸 어떻게 끝낼지는 당신에게 달려있다. 라고 이제 아리송한 말을 남기고 떠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다시 뉴저지로 돌아와서 아이들의 아빠로 한 여자의 이제 남편으로 살아가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13년 전에 헤어졌던 연인이었던 아내도 너무나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운 여인이고 네. 아이들이 주는 사랑도 뭉클하고 이렇게 패밀리맨으로 살아가는 게
또 그만의 맛이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담은 건데 그다음 궁금하죠. 여기서까지밖에 얘기 과연 그의 못해요. 선택은? 과연 그는 월가로 돌아갈 것인가? 네. 뉴저지의 한적한 가족에게 돌아갈 것인가? 네, 직접 확인하시죠. 가족의 따뜻함, 소중함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영화예요. 네.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에 관한 많은 영화들 중에 어떻게 생각하면 크리스마스로 잘 안 떠올릴 수도 있지만 첫 장면이 너무 강렬한 인상을 주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 영화 속의 주인공 이름이기도 하고 타이틀롤이기도 한 사람이 이제 캐롤이기도 해서 오, 케이트 블란쳇. 바로 그렇습니다. 캐롤이라는 영화 너무 훌륭한 사랑 영화이고 또 겨울에 보면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떠올리게 되는데 백화점에서 크리스마스 바로 직전에 그런 흥청되는 분위기죠. 사람들이 막 이제 선물 사려고 이벤트도 하고. 좀 하고. 그렇습니다. 백화점에서 점원으로서 일하는 사람이 루니 마라예요. 그리고 이제 나서 손님들한테 팔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멀리서 운명적인 여자를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캐롤이었고요. 비코트를 잘 입고 나타나죠. 그렇죠. 근데 멀리서 딱 봤는데 중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사람만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운명적인 첫 만남일 텐데 이 시대 배경이 1950년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훨씬 더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사회적인 편견이 많았던 시대죠. 그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눈이 딱 마주쳤는데 서로가 서로 알아봐요. 그 순간 이제 짜릿하고 이제 서로가 말하자면 이제 운명적인 그 각인이 됐던 건데 그리고 나서 저 여자를 딱 봤는데 마음에 두었죠. 잠시 후에 그 사람을 보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다른 걸 물어보게 되거든요. 다른 손님이.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사라져 버리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I wonder if you might help me find 몇 초 뒤에 그 여자가 나타나서 my daughter. 그 사람이 장갑을 두고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 사고 나서? 네,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어요. 장갑을 돌려주려고 하다가 하니까 상대방이 고맙잖아요. 네. 그래서 밥을 사겠다. 네, 밥을 사겠다 했고요. 그랬더니 만나고 나서 두 사람은 그때부터 서로가 상대 없으면 어려운 그런 연인 사이가 되죠. 근데 캐롤이라는 여자는 남편하고 이혼 소송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의 양육권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사랑 이야기인데 일단 그 두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하고요. 케이트 블란쳇은 진짜 원래 지금 세계 최고의 배우 중에 한 명일 텐데 그 영화를 보면 저는 눈이 사랑의 레이저를 쏘는 것 같아요. 시종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눈빛이. 눈이 너무 강하다고 그럴까요? 눈빛이? 눈빛 자체로 사람을 감전시키는 것 같은 눈빛? 와. 그런 카리스마 가득한 정말 저 사람이랑 눈빛이 마주치면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반면에 루니 마라는 데뷔 시기 즈음한 순간에 약간 오드리 헵번 같아요. 저는. 이 영화에서의 루니 마라가. 그렇게 해서 굉장히 순진한 소녀인데 자기의 감정에 너무 이런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강렬한 사랑이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열정을 퍼붓는 사람이거든요. 이 두 사람과의 이제 사랑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은 계급도 다르고요. 사는 곳도 다르고 애초에 손님과 점원으로 만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처지죠. 재밌는 건 제일 처음에 장갑을 놓고 갔는데 장갑을 루니 마라가 찾아주잖아요. 근데 이 여성은 자기가 스스로가 레즈비언인 걸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어떤 편견 때문에 혹은 또 자기 본인의 야망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돈이 많은 남자랑 결혼을 해서 아이 낳고 사는데 사실은 뭔가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걸 잊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 장갑을 찾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장갑을 찾아줬다는 것은 굉장히 은유적인 의미가 있고 그 찾아준 사람과 이제 일생일대 사랑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 얘기하고 또 캐롤도 얘기했으니까 네. 말 나온 김에 캐롤도 얘기해 볼까요? 캐롤? 말 그대로 진짜 캐롤? 네. 캐롤이란 건 사실은 춤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잡고 우리나라 강강수월래처럼 그렇게 대규모는 아니지만 손 잡고 빙빙 돌면서 추는 춤을 캐롤이라고 원래 말해요. 근데 이거 어디서 추겠습니까? 술집에서 술 먹고 막 사람들이 추는 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가 지나치게 본래의 뜻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이 흥청망청 거린다라는 얘기는 요즘도 뉴스에서 하죠. 근데 그 얘기를 언제부터 했냐면 4세기부터 하거든요. 이미 4세기 때 기록에 보면 크리스마스가 사람들이 본래의 뜻과 달리 너무 흥청된다고 불평하는 글들이 있어요. 어쩌면 당연한 거네요. 너무 당연하죠. 예, 축제라고 그 볼 수 있어요. 시기가. 청교도에서 막 금하기도 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크리스마스를. 네, 보통 이제 미국의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서 처음 정착했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애초에 안 즐겼어요. 왜냐하면 이런 청교도적인 정신들 때문에. 그러다가 네. 이제 나중에 바뀐 건데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캐롤. 좋아하는 캐롤이 뭔지 좋아하는 캐롤 얘기하다가 캐롤 얘기했군요. 흥청망청. 너무 흥청망청 논다고 혼났어요. 오늘 좀 흥청망청 하셨다. 물론 여름에 듣진 않지만 네. 그래도 한 쌀쌀해지기 시작한 한 11월 정도면은
캐롤 거리에서. 틀어놓거든요. 아, 그 얘기를 하신 건데 저는 네. 괜히 막 아, 나 깔았군요. 혼날 뻔했어요. 너무 엄청 되는 거 아니에요? 흥청망청 캐롤 듣고. 오,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루돌프 사슴코 잘 아시죠? 네. 루돌프 사슴코라는 캐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그 의문이 있습니다. 아, 또 재밌는 얘기 나올 캐롤 것 얘기는 같아. 결국 못 나왔나 이거 아, 가장 좋아하는 캐롤 뭐라고 물어보 마이클 부블레 얘기하고 이럴 타이밍은 안 주어지는구나. 제가 다시 들을까요? 물어볼까요? 어떤 캐롤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는 해주세요. 네, 해주세요. 캐롤 잠깐만. 너무 신나거든요. 마이클 부블레. 남자는 마이클 부블레. 마이클 목소리가 여자는 원래는 마라이어 워라이어 캐리가 캐리였다가 진짜 기가 막히죠. 근데 시아가 나오고 나선 또 시아 시아. 앨범 들으면 막 자동으로 기분 좋아지고. 근데 또 루돌프 사슴코도 나쁘지 않아요. 아, 루돌프 사슴코가 네. 한번 불러주시죠.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맞아요? 네네. 만일 내가 이 봤다면 노래. 불 붙는다 했겠지. 다른 모든 다른 모든 사슴들 놀려대며 웃어. 놀려대며 웃었네. 가엾은 저 루돌프. 다 외우셔. 직접 부르세요. 외톨이가 가엾은 저 루돌프 외톨이가 되었네. 그다음에 이거예요? 안개 낀 날 이거 하셔야죠. 산타 말하기. 아, 근데 루돌프 사슴코가 보통 이 빨간 코를 말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 과연 달려있는 것 네. 같은. 그러네요, 저 루돌프. 루돌프 사슴코가 빨간 코인가 정말로? 네, 이거에 대해서 네덜란드 연구팀이 연구한 게 있습니다. 내 크리스마스 돌려줘. 술록의 코를 연구를 했는데요. 술록의 코가 실제로 빨개요. 그 이유가 그 추위를 다 잘 견디려면 네. 모세혈관이 확장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코가 빨간 경우가 있고, 우리도 추우면 코 빨개지잖아요. 네, 그렇죠. 코끝이. 근데 이거를 적외선 카메라로 보면은 정말로 거기에 열이 집중되어 있대요. 혈관이 더 확장돼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게 빛나니까 썰매를 잘 끌어준다라는 형태로 지금 이해를 한 거잖아요. 사실상 이게 발광하는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이 코가 빨갛다고 해서 빨간 코로 잘 보이는 거랑은 무관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왜 루돌프는 빨간 코라서 뽑힌 거냐? 네. 이게 추위를 잘 견딘다라는 것 때문에 뽑힌 거예요. 근데 거기에 관해서 저도 굉장히 재밌는 책에서 어떤 무슨 논문을 네. 이렇게 옮긴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루돌프 사슴코가 빨간 이유가 기생충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극 쪽에 실제로 술록들에 많은 그 술록들이 기생충으로 감염이 되는데 감염이 됐을 때 코 부분이 가장 그러기가 쉽다는 부분이고 잘 드러나기가 여러 가지로 상대적으로 그 혈관들이 많이 모여 있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기생충에 감염된 술록이 코가 빨갛대요.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루돌프니까 남자 사슴이잖아요. 네. 숫사슴이잖아요. 근데 이 루돌프가 뿔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뿔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술록의 경우에는 이제 암사슴도 있고 숫사슴도 있게 되는데 얘는 숫사슴인데도 뿔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북구에서는 숫사슴의 경우에 겨울 동안에는 사슴뿔이 없대요. 뿔갈이를 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예, 뿔갈이를 그래서 한대요. 엄밀히 말하면은 암컷이 끌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기도 하고 제가 봤던 책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게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뿔이 자라려면 테스토스테론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테스토스테론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생식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겨울에 짝짓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술록이. 그럼 겨울에 짝짓기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생식에 집중해서 테스토스테론을 떠야 되기 때문에 뿔까지 올려보낼 테스토스테론이 없어요. 그럼 뭐 올려보내니까 뿔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떨어지겠죠? 그래서 겨울 동안에는 뿔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돌프는 뿔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 거세당했을 거다라는 가설을 하죠. 재밌다. 그러니까 이 루돌프 너무 자체가 다른 사슴들로부터 놀림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굉장히 슬픈 사연이 있다. 루돌프에 대한 재발견. 코가 빨갛다라는 건 그 약간 일종의 비유다. 그러니까 다른 곳이 빨갛다. 뭐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루돌프 불쌍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슬픈 사연이 있다. 굉장히 잔인한 이런 추론이네요. 추론. 와 진짜 빨간 코는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었네요. 코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비유입니다, 이것도. 바뀌가 어렵죠? 루돌프 뭘 소리를 하는 거야. 네. 매우 매우 반짝이는 반짝이는 네. 만일 내가 봤다면 아니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붙는다 했겠지는 정말 안 돼, 안 돼. 무시무시한 일인데요. 예. 루돌프의 와. 스토리를 처음 썼던 그 동화 작가가 예, 와, 이거 사실은 대단한데요. 아내가 암을 앓고 있었고 네. 결국은 암으로 아내가 떠나니까 그 딸아이가 얼마나 주변 친구들한테 엄마 없는 아이라고 놀림을 받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작가가 남들과 다르다는 거는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특별하다는 거야 하면서 루돌프 이야기를 써서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
오늘날까지 전해진 거거든요. 그 사람이 근데 유대인이에요. 메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자체가 유대인은 사실 크리스마스를 안 하죠. 한우카 명절을 즐기.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약간 넌센스이긴 한데 어쨌든 이 사람이 굉장히 능력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당시에 백화점에서 이제 판촉 행사를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한 백화점에서 크리스마스 때마다 손님들한테 색칠 공부책 같은 걸 나눠줬어요. 그 애는 뭔가 더 그럴듯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고용을 해서 당신이 아예 그냥 재밌는 동화를 만들어서 그 책과 결합을 해서 손님들에게 주면 서사를 입히자. 그렇죠. 대신 동물을 넣어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만든 거죠. 카피라이터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사슴코에 관한 얘기인데 말씀하신 대로 딸에 관한 얘기라고 하기도 하고 본인의 어린 시절에 왕따 당한 경험이라고도 하는데 그걸 안에서 집어넣어서 어떤 만들어낸 스토리라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그게 굉장한 인기를 끌었고요.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이 사람의 또 친척 중에 한 명이 한 10년 뒤에 우리가 아는 바로 그 노래를 작곡하죠. 루돌프 사슴코 노래. 8마리의 그 술록들이 다 이름이 있죠. 그렇죠. 다셔, 커멧, 맞아요. 스탠서. 있어요. 이 9번째거든요. 루돌프가. 원래 그 전까지는 8마리가 끄는 걸로 되어 있는데 술록 마을에서는 내가 한번 산타클로스의 썰매를 끌었다. 최고의 슈퍼스타랍니다. 근데 그거를 맨 앞에서 빨간 코를 끌었다. 와. 루돌프가 갑자기 왕따해서 최고의 스타가 되는 거죠. 그 알아요? 술록은 엉덩이를 그 뒤에 썰매를 타면 엉덩이를 술록술록거려요. 술록 엉덩이 보셨어요? 북극 가서 술록 엉덩이 봤거든요. 맞다, 북극 갔다 왔죠? 엉덩이에 진짜로? 하트가 있어. 어떤 정말요? 하트? 진짜 정확하게 하트 모양의 엉덩이가. 근육이 발달하면 그럴 수 있다. 너무 귀여워. 사슴도 사슴이지만 네. 또 크리스마스가 어떤 분들에게는 커플들의 날이기도 하잖아요. 뭐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고백을 하기도 하고 또 크리스마스 때 솔로이면은 뭐 외롭다는 얘기도 나오고. 근데 크리스마스가 어쩌다가 이렇게 커플의 날이 됐을까요? 일단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그 많은 분들이 왜 내가 애인이 없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때 갑구리가 시려져 오는 예. 건가요? 재밌는 거는 사실상 365일 내내 없거든요. 근데 그날만 유독 왜 없을까라는 고민을 해요. 그 이유가 있는데 일단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뭔가 막 연애를 시작하고 막 연인들이 생기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약간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나 혹시 나도 크리스마스엔 혹시 일단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추우니까 사람들끼리 일단 모이려고 합니다. 가까이 있으려 하고 신체 접촉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추위에 저항하고 싶어 좀 따뜻한 그것을 찾는 거죠. 그 펭귄이에요? 펭귄이랑 비슷해요. 황제 펭귄을 이렇게 모여갖고 이렇게 추위를 버티듯이 추워지는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일조량이 줄어들어요. 네. 네. 기본적으로 그 일조량 자체가 줄어드니까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듭니다. 네. 그러면 우울감이 와요. 우울감이 오니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뭐라도 해야겠다. 말 되네요. 네, 결국 연애를 통해서 이 우울감을 극복하자라는 게 이제 시작이 돼요. 굉장히 불합리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집니다. 네, 원래 같으면 이제 연인이 되지 않았을 상황에도 리스크를 안고 한번 돼볼 수 있는 솔크하기 싫어서. 솔크하기 싫어서 세로토닌 감소에 대한 우울감, 그다음에 뭐 신체 접촉을 좀 늘리고 싶고 그런 것들이 다 왠지 춥고 시리고 이런 것들. 크리스마스에 그래서 막 로맨틱 코미디, 헐리데이 영화들도 엄청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무리 솔크여도 집에서 그런 영화 핫초코 마시면서 혼자요? 밤 까먹으면서 더 싫을 것 같아. 그래요? 근데 그래도 네. 어쨌든 크리스마스는 저는 뭐 즐거운 날로 기억하고 있는데 마인드 맵에 네. 크리스마스 살인 뭡니까? 이게 연인에서 파생돼요, 그것도? 비슷한 이유긴 해요. 비슷한 이유. 그 커플이 많이 생기는 이유랑 좀 비슷한 이유예요. 일단은 그 크리스마스는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보내야 된다라는 그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이거에 대한 욕구가 증가를 하는 거죠. 네. 그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는 건가? 근데 이 시기가 되면 더 강해지는 거야. 이게 감정적으로 불안해지는 거죠.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거? 그렇죠. 왜 나만 이러고 있지? 그 우울감이 많이 올 수 있고 정서적인 압박이 옵니다. 도대체 이제 나이 한 살 덜 먹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후회되는 일들, 어떤 관계에 대한 반성도 생길 수 있고 개인적인 관계를 다시 돌아보면서 계속 정서적인 압박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추가로 일단 음주가 또 약간 과도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살인까지 간다고요? 여기다가 이제 살인뿐만 아니라 사건 사고를 다 종합하는 거죠. 네. 연말이고 하니까 연말이고 하니까 성년의 자리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후 조건이 좀 바뀌잖아요. 악천후 때문에 도로 상황도 좋아지지 않아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고 사고가 난다라는 거는 이게 작은 사고라고 해도 이제 서로의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제 큰 사고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엮여서 이제 사건 사고가 증가할 수 있다. 그러면은 크리스마스 살인이라고 적으신 거는 이거 에거서 크리스티의 소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추리소설. 네.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약간 이렇게 내려놓는 느낌이 좀 있어요. 크리스마스는 이제 좀 연말이고 회의해지고. 예,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네. 그럼 이때가 되면은 오히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 사고도 증가하지만 기본적인 우리의 보안 시스템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선물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현물이나 현금에 대한 이 거래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약간 보안상 틈이 많이 생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누군가가 범죄를 저지르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건 사고가 많아지면서 이게 살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되고 군중도 밀집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역시나 사건 사고가 더 많아질 수 있는. 근데 사실 저는 연말에 사람들이 매년 다시 네. 보고 하는 에거서 크리스티 작품은 쥐덫인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에 딱 떠오르는 작품이. 그게 아마 웨스트엔드에서 가장 최장기간 동안 연극을 한 기록도 가지고 있을 거고 한 배우가 막 11년 연속 같은 배역 이런 식의 기네스 레코드를 되게 많이 갖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연극으로도 연극화됐으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 살인이랑 쥐덫 두 가지가 약간 이 시기를 대표하는 작품 아닐까. 저는 사실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그 낭만적이고 약간 아슬아슬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슬픔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까지 같이 배어 있는 영화가 가위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첫사랑 때 조니 언급했던 뎁. 영화. 네, 그렇죠. 가위손은 그 영화에서 실제로 크리스마스 이브이기도 하고 그 상황에서 이제 얼음 조각을 천사상을 만들잖아요. 막 맞아. 이렇게 조니 뎁이 막 날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그 위노나 라이더가 막 이렇게 눈이 오는 것 같은 얼음 가루 밑에서 춤추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이 저는 사실은 크리스마스 하면 영화 속 장면으로 거의 뭐 두세 번째 떠오를 정도로 정말 인상적인 아름다운 장면이죠. 아, 또 팀버튼의 가위손을 말씀하셨으니까 팀버튼이 감독을 한 건 아니지만 제작으로 참여한 크리스마스 악몽이 있죠. 맞아요. 사실 굉장히 좀 놀라운 작품인데 크리스마스가 없는 지역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어떻게 보면 할로윈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크리스마스라는 걸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이 크리스마스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산타클로스는 어떤 일을 할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작품을 보고서 실제로 산타클로스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 저 왜- 크리스마스 악몽이 원래는 너무 섬뜩해서 TV 스페셜로 30분짜리로 만들었다가 방송이 안 된다 그래서 그래요? 다시 디즈니에서 장편 영화를 한 그래요? 거예요. 근데 몰랐어요. 너무 섬뜩하고 좀 무섭잖아요. 그쵸. 약간 펜화 같은 그 클레이 약간 애니메이션도 뼈다귀들이 그렇고. 드러나니까 좀 무섭긴 해요. 그래서 디즈니라는 그 브랜드 이름과 이미지에 안 맞아서 디즈니의 그 자회사 이름으로 나간 영화예요. 아하. 우리가 갖고 있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미지는 되게 귀엽고 밝고 명랑하고 이런 건데 저거는 정말 제목도 악몽이고 사실은 그래서 개성이 있고 가치가 있는 건데. 맞아요, 맞아요. 독특한 크리스마스의 작품이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그 주인공의 목소리를 캐서린 오하라가 했잖아요. 캐서린 오하라는 나홀로 집에서 케빈의 엄마. 엄마. 네.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크리스마스 하면 또 떠오르는 얼굴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영화 속 장면으로 저도 딱 한 씬을 네네. 꼽으라 그러면은 캐롤과 연관지어서 캐롤에서. 그 민걸스 있잖아요. 네. 퀸카로 살아남는 법. 아, 네. 거기서 그 여학생 4명인가 5명이 징글벨 락 그 노래에 맞춰서 공연하는 레이첼 맥 아담스의 가장 예쁘고 앳되던 그 모습이 담겨 있죠. 그 눈 내리는 날, 눈 덮인 마을 여기서 벌어지는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는 그 원피스라는 만화에 있어요. 네, 원피스 보셨습니까? 아니요. 원피스는 원피스에- 알고는 있죠. 알고는 있죠. 원피스에 혹시 초파라고 알고 계십니까? 초파? 아니요. 원피스라는 만화 자체가 양마의 열매라는 걸 먹고 무언가 능력을 얻는 능력자들이 나오는 만화예요. 거기까지는 알아요. 네, 거기 이제 루피라는 주인공이 이제 고무고무 열매를 먹고 고무 인간이 되는데 이 친구가 이제 해적왕이 되겠다는 일념하에 다양한 사람들을 이제 동료로 모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의사 술록 초파입니다. 우와, 초파 저렇게 생겼어요? 너무 귀여워요. 저게 사슴이에요? 네. 제가 상상한 거랑 너무 제 달라요. 술록. 너무 귀엽잖아. 사슴이라고 하면 굉장히 화내고요. 술록. 네, 근데 쟤는 이제 사람 열매를 먹어가지고 사람처럼 행동을 할 수 있고 사람처럼 변신을 할 수 아, 있고. 그러면 귀여워. 귀염귀염 열매를 먹었다는 표현이 여기서 온 거예요? 뭔가 귀염귀염 열매를 아, 먹었는 무슨 열매를 먹었다는 건 원피스죠. 아,
네. 너무 귀엽다. 근데 그 이 술록과 관련된 스토리가 있어요. 이 초파가 의사거든요. 네. 근데 이 의사가 된 그 스토리와 그 다음에 이 실제 사람 의사와의 어떤 관계 그거를 이제 한 편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아 너무 많이 울었어요 진짜. 네. 얘도 이제 코 색깔이 달라서 쫓겨납니다. 빨간 코예요? 파란 코입니다. 파란 코. 그러니까 루돌프 사슴코랑 비슷한 스토리텔링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심지어 얘는 사람 열매를 먹어서 네. 사람도 아니고 술록도 아니야 이제. 둘이 섞여 있어요. 네. 굉장히 이상하죠. 네. 근데 이 주인공은 편견이 없어요. 상관없다. 너 훌륭하다. 그러고 이제 바로 동료로 만듭니다. 근데 그 동료가 되는 과정까지가 오해가 비롯돼서 이 초파의 정말 그 따뜻한 마음이 굉장히 비극적으로 흘러가요. 근데 그래서 볼 때마다 눈물이 나. 네. 그래서 여기 정말 명대사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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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언제 죽었다고 생각하냐. 그것은 잊혀졌을 때다. 네. 감동적이긴 한데 그런 데서 나온 많이 중요한 영화 있어요. 진짜 한트럭 돼요. 네. 빅피쉬에도 그런 데서 나오고 그 애니메이션 픽사 영화 그 멕시코 죽음의 날을 무대로 한 코코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럼요. 네. 그래서 여기도 나온다는 겁니다. 뭐 제가 뭐 거기 안 나온다고 했어요. 저는 흥미롭게 본 영화가 34번가의 기적이에요. 법정에서 실제로 산타클로스가 있는지를 가립니다. 오 진짜. 법정 공방을 통해서 재판을 해요. 크리스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크리스가 진짜 산타가 아니다 라고 하고 이제 아니다 진짜 산타다. 그 아역 역할을 한 분이 그 마라 윌슨이라고 마틸다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제가 앞서도 언급했던 미세스 다우파이어에서 막내딸 역할을 했던 그 귀여운 꼬마애가 친구. 아이고.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그 아역 배우의 연기를 보는 것도 참 재밌죠. 또 7번가의 기적 있지 않습니까? 7번 방의 기적 아니에요? 아 7번 방이가 그거? 7번 방의 기적이에요? 선물이에요? 7번 방에 선물 다 틀렸네? 숫자도 틀리고 뒤에 선물도 틀리고 뭐야? 사실상 다 틀린 거네요? 시즌2가 벌써 이렇게 마무리되네요. 시간이 너무 빠르게 갔죠? 네, 사실은 이제 시즌별로 되어 있어서 약간 뭐라 그럴까 1편이 성공하면 속편 만들기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시즌 1을 사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제 기분에는 더 좋아서 잘 나왔던 것 같아서 그래요? 오. 본편보다 나은 속편이었네요. 그런 것 같아요. 우와. 거의 제국의 역습이에요. 궤도님은 어떠세요? 저는 뭐 늘 즐겁습니다. 과학을 이야기할 창구가 하나 더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안 계셨으면 저희는 애진작의 시즌1으로 막을 내렸을 텐데 그러니까요. 시즌2도 이렇게 이어왔고 또 덕분에 시즌3를 선보일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주변의 반응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분들이 저희 방송을 보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제가 지난번에 그 추리편에서 명탐정코는 극장판 세기말의 마술사 보셨어요? 못 봤어요. 뭐 보셨어요? 와, 평론가님한테 김전일도 이렇게 못 하대할 수 있는 김전일 안 보였어요? 처음 봤어요. 명탐정 코난 극장판 세기말의 마술사 거기에 무려 댓글로 네. 그 실제 명탐정 코난의 네. 김선혜 성우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세기말의 마술사 정말 봐야 된다. 와, 본명으로요? 예. 저도 사실 뭐 일일이 언급을 성함을 언급해 드릴 수는 없지만 만나는 그 영화 관계자분들, 네. 감독님들, 배우님들이 맞아요. 라플 위클리를 재밌게 보고 있다고 인사들을 해주세요. 그래서 헉, 진짜 보시는구나. 저는 얼마나 많이 듣겠어요. 그쵸. 네. 저도 사실 이제 가끔씩 지방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지방분들 만나서 강의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아, 네네. 그러면 사인 같은 거 받으시거든요. 쫙 줄 서셔서. 아. 그래서 기쁜 마음을 해드리는데 그 짧은 동안에 이렇게 뭔가 대화하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럼 이제 뭘 잘 봤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라플 위클리 얘기를 너무 많이 하세요. 맞아요. 아마 이제 해외에서 행사가 있거나 할 때도 듣게 될 거예요. 어. 유튜브니까 국경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시즌2로 여기 처음 만났을 때 네. 정말 첫사랑을 만난 것처럼 만나서 아, 그러네. 스파이가 되어서 천국과 지옥을 엿보고 어, 주제가. 와, 기운이 코미디를 좋다. 만나서 깔깔깔 웃기도 하고 그 다음 아니, 5화는요? 또 탐정의 마음으로 추리를 해보고 5화 추리? 6화 그래서 중세시대도 다녀오고 중세시대 또 SF에 감탄을 7화 하면서 SF? 무술에도 도전을 팔과 해보고 무술? 그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고 마무리를 했죠. 야 맞죠? 맞지 뭐야 않아요? 빼먹은
거 없는 거 암기력 왜 이렇게 좋아? 암기로 지금껏 버텨왔습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비록 저희는 잠시 쉬지만 우리가 추천해드린 콘텐츠들이 많으니까 또 풍성한 겨울방학을 또 겨울을 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연말 건강하고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어디 가지 마시고 저희 다음 시즌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딱 기다려주세요. 다음 시즌에 더 놀랍고 재미난 컨텐츠와 구성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